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미국병 치우기 유튜브 채널입니다. 채널 이름이 왜 미국병 치우기냐면 제가 20대 때부터 쭉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살고 싶은 특정한 나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접했던 언어가 영어니까 영국이나 호주, 미국 같은 영미권으로 가고 싶었고, 영미권 중에서 나라 하나를 뽑자면 미국이 가장 넓고 사람도 많아서 배울 것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던 것 같아요. 듣기로는 미국병은 불치병이고 유일하게 미국병이 낫는 방법은 미국에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막연한 설렘은 있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더 많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이 꿈을 위해서 커리어 쌓기를 조금은 양보하고 모아놨던 돈을 이용해서 미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관광 비자를 받으면 6개월 체류 기간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요새는 ESTA라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있어서 비자 없이 3개월간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관광 비자 받기도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 짧게는 말고 한 2년 정도 지내고 싶은데 그 정도 기간이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F1 비자를 받고 미국 대학원을 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원에 가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미국 대학원에 갈 수 있는지 제가 알아봤던 그 정보들을 한번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선 말씀드릴 게 제가 이제 저도 사실 별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같이 배워 나가는 처지이고 그래서 좀 나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 이거 보시고 알려줄 수 있을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어디로 갈 것인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어디 학교로 갈 것인지 그다음에 미국도 되게 넓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지 그게 참 되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학교는 일단은 어떤 대학이 있는지조차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대학원이 좀 목록에 나왔으면 좋겠고 그 좀 순위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대학원에 가려면 일단 외국인 학생들은 그 영어 능력을 좀 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적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미국 대학은 토플을 봐요. 그래서 토플 점수가 이제 또 미니멈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미니멈 어느 정도 되는지 물론 좋은 대학은 더 높겠죠. 그다음에 이제 GRE라는 게 있는데 이 GRE는 대학원에 가려면 대학원에 갈 수 있는 이 사람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보는 시험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내는 데도 있고 안 내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봐야 되고 그다음에 학비가 좀 비싼 데는 뭐 8만 달러 막 이렇고 하거든요. 근데 또 너무 비싼 곳을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비는 어느 정도 하는지 접수를 시작하면 접수가 이제 마감이 되면은 아예 지원조차 못하니까 그래서 접수 마감일이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 한번 갈 거 좀 좋은 데로 가고 싶잖아요. 날씨도 좀 좋고 막 너무 막 혹한이고 너무 막 뭐 덥고 이런 데 가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서 날씨 이런 것도 중요할 거고 집값 미국도 집값이 장난 아니에요. 거기는 전세도 없고 월세만 있어서 그리고 외국인들은 또 갈 수 있는 또 폭이 안 받아줄 수도 있으니까요. 집주인들이 물가는 어떤지 우리가 이제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었을 때 H마트 그 되게 큰 한인 식품점인데 그 근처로 가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학을 좀 가고 싶어서 유학을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그 정보들이 광고가 되게 많더라고요. 진짜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생생한 정보들을 알기가 좀 쉽지가 않았어요.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피모 유학원에 전화를 해봤더니 내 영어 점수를 주면은 한 그 점수에 맞게 세 군데 정도를 내가 찍을 수 있대요. 그 목록을 쫙 주면 여기서 어디를 찍어서 거기에 어플라이 그 대행료 90만 원. 어플라이 할 때에는 그 어플라이 피도 필요하고 그런 건 제외하고 그냥 대행료만 9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유학원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목록 중에서 내가 어느 대학원에 갈지 이런 거는 또 제가 어차피 정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미국 대학은 그 홈페이지만 봐도 되게 정보가 엄청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시간만 이제 투자하면 일반인도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했죠. 일단 홈페이지들이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제 해석을 이제 시간이 들여서는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빨리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되게 한시가 급한데 여러 정보를 지금 빨리빨리 받아들여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새 세상에 이제 또 기술이 발달됐다 보니까 구글의 크롬이라는 브라우저가 있거든요. 그거를 깔아서 일단은 기본 사항을 좀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브라우저 내에서 자동으로 번역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 기능을 이용하시려면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깔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까는지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이버에 구글 크롬이라고 딱 치면은 그 크롬 웹 브라우저가 뜨거든요. 그럼 여기 이걸 딱 클릭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크롬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잖아요. 다운받고 이제 클릭을 하면 이제 설치가 돼요. 그 삼선 점 3개 있는 거 아래 세로로 이거 누르시고 여기에 밑에 설정 누르시면은 이 페이지가 뜨거든요. 그럼 여기에 그 설정 밑에 언어 부분 있잖아요. 여기 지구본 이걸 누르면 여기에 이제 그 구글 번역 상용 요거를 이제 쳐주시면 되세요. 번역할 수 있는 게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 한국어 이걸 선택할 수, 영어 항상 번역을 누르면 이 체크를 표시를 하면 한국어로 자동으로 번역이 돼서 나와요. 이 페이지거든요. 이 페이지인데 영어, 한국어 이렇게 있고, 본격적인 질문으로 이제 들어가자면 어느 학교로 갈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과연 어느 학교로 갈 것인가? 뭐 한국에 있는 학교들이야 저희가 이름만 들어도 뭐 서울대나 뭐 포항공대나 이런 거 막 다 알잖아요. 거기 대학원 다 있으니까 아는데 미국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떻게 이제 학교들을 알게 됐는지 이거를 좀 제 방식대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저는 이제 초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기준으로 하니까 이제 저만큼만 따라 하셔도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US 뉴스라는 곳에 뭐 대학교나 뭐 대학원이나 이런 거를 분야별로 이렇게 막 종합순위도 있고 순위가 다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런 게 좀 되게 약간 비공식적으로 뭐 그렇게 나오던데 여기는 되게 그런 거를 막 다 공개하더라고요. US 뉴스 여기 주소 보이잖아요. 여기 주소로 이제 들어가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대학교 순서도 쫙 나와 있고 대학원도 이제 여러 그 분야가 있잖아요. 그 분야별로 로스쿨을 캡처해 놨는데 로스쿨이 순서대로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지금 뭐 예일대가 1등인데 비용이 장난 아니죠. 69,000달러면은 1년에 거의 뭐 7, 8천만 원이네요. 밑에를 이제 쭉 내려가 보시면은 거기에 뭐 학교들 뭐 개요 이런 것들이 나오고 마감일이나 웹사이트도 링크가 되어 있어요. 과정을 한번 사이트 들어가서 보실게요. 이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학교 순위도 나와 있고요. 대학원도 이제 랭킹이 뭐 비즈니스나 교육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다 있고요. 이제 대학원 들어가시면 자동으로 계속 번역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빨리빨리 정보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법대로 가볼까요?
자, 1위가 예일대고 2위가 스탠포드고 3위가 시카고 대학이네요. 전체 순위 목록을 한번 볼게요. 보면은 옆에 비용이랑 어디 코네티컷에 여기 위치해 코네티컷주에 스탠포드가 캘리포니아주에 있군요. 그러면 뭐 시카고 대학교 3위가 시카고 대학교, 콜롬비아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도 있네요. 펜실베니아, 뉴욕대 73,000달러. 너무 비싸네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원 마감일이 2월 15일이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로스쿨 졸업생이 누가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웹사이트로 가는 이제 요 링크 보이시죠? 이걸 눌러보면은 게스트 계정이라서 이게 자동으로 번역이 안 되는데 로그인해서 하시면 자동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GRE 치러야 된다는 내용도 있고 보시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죠. JD 프로그램에 어떻게 지원합니까? 가을은 9월 1일부터 가능하다고 입학은. 마감일은 언제입니까? 2월 15일. 어떤 점수가 필요합니까? 이런 것도 있고 추천서가 몇 개 필요하냐, 입학 인터뷰를 하느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정보들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계산을 할 수 있게끔 나와 있네요. 졸업하다가 그레이제이트 대학원생입니다. 그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학점별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미국에서는 1년에 한 21학점? 그 정도 이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21학점 떨리면 44,000이네요. 비싸네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봤죠. 그 다음에 이 정보들이 미국의 대학교가 한 몇천 개 있잖아요. 그거를 전부 다 이제 다 다른 제각각 시스템 그 메뉴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디서 이렇게 찾아야 될지가 막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정말 막 다 흩어져 있고 어디는 어떻게 가야 되고 어디는 저기로 가야 되고 막 너무 헷갈리는데 그럴 때는 그냥 여기 보면 검색 그런 창이 있잖아요. 여기 검색 거기다가 이제 토플 점수가 저희가 제일 알고 싶어 하는 게 그거잖아요. 토플 점수 GR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학비가 얼마냐, 연기 이런 거 되냐, 아니 국제 학생들을 위한 그런 거 검색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검색 결과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학교를 아무리 저희가 토플 점수가 얼마 필요한지나 그 GRE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나 수업료 얼마인지 이런 거는 되게 뭐랄까 좀 약간 정성적인 그런 거라고 해야 되나? 이 학교가 얼만큼 유명하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아까 대학 원 순위 이걸로도 알 수 있긴 한데 그 대학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 같은 경우는 나무위키에서 그 학교를 검색을 하면은 이제 좀 그래도 웬만한 데는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은 아까 로스쿨 대학원 7위로 뉴욕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뉴욕대라고 하면은 어떤지 전혀 지금 아무런 생각이 없잖아요. 이 뉴욕대가 좋은 데인가? 저희 하버드, 프린스톤, 그다음에 예일대 이런 데는 이제 좋다는 거는 이제 많이 들어봤으니까 아는데 뉴욕대는 저는 사실 그냥 뉴욕에 있는 그냥 쬐끄만 대학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뉴욕대. 뉴욕대학교. 아까 나오잖아요. 이 보라 색깔.
여기에 뭐 어떤 졸업식의 하이라이트, 그다음에 여기 그 뭐 문장 같은 이런 그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모토, 뭐 설립 연도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학생은 뭐 얼마큼 있는지. 합격률이 12.2%밖에 되지 않네요. 엄청 가기 어려운 데인가 봐요. 그리고 이게 뭐, 오, 굉장히 엄청 웅장하네요. 미국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한 최상위권 명문 사립대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명한 데인지 진짜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되게 헷갈려 하는 게 뉴욕 주립대, 뉴욕 시립대, 여기랑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뉴욕 대학교는 사립대학교라고 해요. 그래서 그 SAT라고 그 대학교 입학 점수가 평균 150에서 200점이 높대요. 장난 아니죠. 그래서 되게 이게 좋은 대학교구나.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세계에서 18번째로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대학교래요. 그 진짜 유명한 대학교인 거잖아요. 다코타 패닝? 여기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네요. 이렇게 해서 나무위키로 이 대학교에 대한 좀 인식이나 이런 일반적인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었고요. 근데 대학원을 가기로 결정했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제 국제학생이라면 영어 능력 그 시험 점수가 필요해요. 네, 영어 능력을 이제 미국에서는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거는 토플 시험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그 영어 점수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데, 근데 토플이 진짜 저도 이제 공부를 이제 가기로 하고서 공부를 해봤는데 정말 너무 어려워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카데믹한 거 있잖아요. 뭐 생물 뭐 이런 거, 고생물 뭐 대기 뭐 기상 현상, 이런 대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전공 그에서 배우는 전문 용어들이 막 계속 나오는데, 정말 처음에 그 리딩 그거 섹션 읽고 정말 단어가 뭐 절반이 모르는 단어라서 아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리스닝은 대학 렉처를 영어로 막 엄청 빠르게 막 하거든요. 그걸 한 7분 정도 얘기하는 거를,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스피킹은 어떠냐면, 그냥 스피킹은 그냥 뭐 15초 있다가 딱 말하고, 뭐 주제 나오면 되게 무슨 스피드 퀴즈 이런 느낌이라고나 해야 될까? 너무 빨라요. 그리고 라이팅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약간 논술에 대해서는 많이 연습을 못 해봤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 이렇게 어떤 주제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근거, 이런 주장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하는 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30분 동안. 그리고 그 리딩에서는 그 어떤 이론을 대해서 말하고, 강의가 그거에 대한 반박하는 거를 나오면 그거를 이제 읽고 들은 걸 기준으로 또 막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한국식 수업을 듣던 사람들한테는 너무 생소한 거죠. 그 읽기랑 듣기는 뭐 우리 항상 그래도 했던 거니까 좀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하겠는데, 스피킹이랑 라이팅은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토플이 물론 모든 대학교에서, 그리고 특히 좀 좋은 대학교는 토플을 이제 보고 IELTS도 안 받아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이긴 한데 너무 어렵다, 이제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IELTS는 원래 이제 영국으로 이제 유학 갈 때 보는 거거든요. 네, 제가 IELTS 시험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토익이랑 토플 중간 정도 이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IELTS로 준비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듀오링고라는 게 또 있는데, 그 왜
구글 그 영어 배우는 앱 있잖아요. 듀오링고. 이것도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받아주는 데가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교를 보시고 이제 어떤 영어 점수를 받아주는지 이거 한번 보신 다음에 뭐 이제 듀오링고로 준비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듀오링고는 가격이 싸요. 이제 49달러밖에 안 하는데 토플이랑 IELTS는 거의 한 뭐 30만 원 돈이 나가는데 이게 또 한 번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뭐 4번을 금방 보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한 뭐 100만 원 넘게 들어가고 학원비도 또 들어갔는데 그것까지 들어가니까 한 번 볼 때마다 진짜 살 떨려요. 하여튼 영어는 진짜 가장 중요한 거. 거의 이제 대학원 갈 때 돈이랑 영어 점수랑 이제 반반 그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GRE라고 있는데요. GRE도 저도 처음에 잘 이게 뭔가 했어요. GRE가 뭔지 몰랐는데 미국 대학교 갈 때는 SAT 시험 보잖아요. 근데 대학원을 갈 때는 GRE라는 걸 보는데 이 GRE는 제가 듣기로는 모든 영어 시험 중에 최고로 어렵다. 뭐 GRE를 잘 보면 뭐 토플이랑 IELTS는 그냥 발라버린다 라고 할 정도로 극강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시험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시험 점수가 높지 않다. GRE를 안 보는 곳으로 가자. GRE까지 하려면 정말 죽어요. 그래서 GRE는 안 보는 곳으로 우리는 검색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학비가 또 영어 점수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저도 이제 몰랐는데 학비가 그 주에 사는 사람들 거주자한테는 이제 좀 싸요. 근데 그 뭐 우리 같은 국제 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타주는 거의 뭐 인스테이트의 뭐 1.5배에서 3배까지도 비싸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가 뭐 옛날에 뭐 거기서 살았던 적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것도 사실 몰랐어요. 그 미국은 학기가 우리처럼 뭐 3월달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이제 가을 학기가 먼저 가을 학기가 메인이라고 하더라고요. 8월달 보통 8월달에 시작하는데 이게 메인이고 그 뭐 1월 달에 들어가는 거는 봄학기인데 이거는 그냥 뭐랄까 학기 중에 들어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가운데 뭐 가을이랑 봄 사이에 겨울학기도 있고 뭐 그 가을학기 전에 여름학기도 있고 하긴 그런데 이제 메인은 가을학기고 봄학기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비 요거를 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 각 그 학교 홈페이지에 대충 나와 있어요. 근데 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은 이게 수업료가 이제 7만 달러잖아요. 여기에 그 건강이랑 뭐 이런 수수료 붙고 그다음에 요거 뭐 이거는 지금 기숙사 같은데 기숙사랑 그다음에 책이랑 이런 건강보험이랑 이런 거 합쳐가지고 지금 1년에 22년부터 23년까지 이제 10만 달러가 되는 거잖아요. 1억 넘겠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는 수업료가 이제 17,000만 근데 이게 학기당이에요. 그러니까 뭐 봄학기, 가을학기 이런 식으로 학기당이고 이게 이제 주 인스테이트면은 17,000달러다. 그다음에 이게 또 이제 타주 국제학생도 포함이죠. 그러니까 24,000달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뭐 학기별로 몇 학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아예 이게는 이제 뭐 비거주자 여기 1학점부터 이제 18학점까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 보시면 9학점부터 16학점까지 같아요, 금액이.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미국에 보니까 42학점, 2년 동안 42학점을 들어야 되고, 그러면 1년에 21학점이잖아요. 그러면은 3학점씩이니까 이제 7과목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 계산해서 이제 몰아서 이제 첫 학기에는 좀 몰아듣고 나머지 학기에는 조금 이제 좀 작게 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도 이제 활용을 하면 조금 수업료가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도 있겠죠. 잘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메일로 업무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홈페이지 보면은 담당자 이름 적혀 있고 전화번호랑 메일 주소가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메일로 전화를 하면은 뭐 짧으면은 이틀 아니면 또 길면은 뭐 그래도 한 5일 이내에는 답장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썼던 템플릿인데요. 이렇게 to whom it may concern, 여기는 이제 담당자, 이제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물어본 내용에 관련된 담당자에게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this is 뭐 내 이름 쓰고 난 이 어떤 학위에 관심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난 이거 좀 물어볼 게 있어서 메일을 보낸다. 우선은 이제 물어볼 내용 여기 적고, 그 다음에 빨리 좀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내 이름 베스트 리가즈라고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고 내용만 쓰면 되거든요. 저희가 내용을 쓰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들을 이제 뭐 해봤는데, 한번 이렇게 좀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따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제 한글로 일단 내용을 작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네이버 파파고랑 구글 번역에서 이제 번역을 해요. 저는 좀 아무래도 우리 한국인의 특성이 좀 맞지 않을까 해서 네이버 파파고를 많이 쓰는데요. 번역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보면서 내가 좀 잘 번역을 좀 너무 한국식으로 해서 번역이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약간 번역체식으로 제가 이게 한글로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팝업으로 돌리면 좀 더 잘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정을 한 다음에 이제 그래멀리라는 그런 영문 교정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번역 교정을 하면 이제 스펠링 뭐뭐가 틀렸다, 더가 빠졌다, 뭐 더를 지워야 된다, 이런 거 알려주거든요. 그거를 이제 수정을 좀 해서 그렇게 해서 보냈었습니다. 그 어느 학교로 갈 것인지, 그래서 이제 대학원들이 필요한 서류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영어 성적. 이제 토플, 미국의 대학에서는 토플을 제일 많이 보겠죠? 그래서 요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성적증명서를 보더라고요. 대학교 성적증명서를 보는 게 일단은 보통 그래도 우리는 4.5 만점이잖아요. 여기는 4.0 만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막 좀 보는 게 3.0 이상은 돼야 되는 것 같고, 3.5면 좀 되게 좀 쳐주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환된 점수로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대학교 학부 때 어떤 과목들을 들었는지도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걸 스캔해서 올리면, 영문 버전 스캔해서 올리면 되는데, 또 어떤 학교는 그 국제 성적 평가 기관에서 또 그 평가된 그 변환된 성적만을 또 보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좀 대표적인 데가 WES라고 캐나다에 있는 기관인데, 근데 이거 하는데도 287달러가 드는 거예요. 한 군데 보고 하는 데는 이렇고요. 또 제가 또 다른 데 해야 된다 그러면 또 30달러 또 내야 돼요. 그래서 좀 거의 30만 원 이상 또 여기에 들어가서 좀 굉장히 비쌉니다. 그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스테이트 오브 퍼포즈라고 SOP라고 보통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써야 되는데 보통 이제 들어가는 게 내가 어떤 일들을 했고, 나는 어떤 뭐 특성이 있고, 이 학위를 이용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라고 이제 나의 포부와 이런 것들을 뭐 이제 적는 거예요. 그 관련된 나의 학위와 관련된 경험들을 막 적는데, 이것도 되게 시간이 좀 꽤 걸리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레주메랑 그 다음에 커리큘럼 바이테 이렇게 하는 요거 CV라고 보통 하는데 내가 이제 여태까지 이제 이력들을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천서는 보통 여기 3장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메일로 이제 그 메일 보내면은 그쪽에서 그 뭐 상사나 교수님이 거기서 이제 리플라이를 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양적 역량 증명서라고 그 통계학 이런 것들을 좀 들었는지를 또 보는 데도 있고 뭐 라이팅 샘플을 요구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대학원 필요 서류가 이제 다 영문이잖아요. 저희가 이거를 영어로 막 쓴다. 이게 참 좀 상당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뭐 영작을 맨날 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또 쓰려고 하면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혹시 이 방법이 참고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정말 막막하다 싶은 분들은 이걸 좀 참고해서 작성하셔도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과정 있잖아요. 그 한글로 작성을 일단 해서 팝하고로 번역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좀 교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머리라는 사이트로 이제 설정을 교정을 해요. 그 다음 절차가 뭐 하나가 있는데, 아니면 이렇게 했어도 제가 뭐랄까 조잡해요. 그래서 전문가의 이제 교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되게 좋죠. 그래서 너 이제 유학 갔다 온 친구 있으면 부탁해가지고 봐달라고 해서 뭐 사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저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그 알아보니까 교정이랑 교열이랑 육문 이렇게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교정은 그냥 뭐 띄어쓰기나 맞춤법 이런 거 정도 수정하는 거고, 교열은 이제 그 문장이 약간 오류가 있는 부분들을 이제 수정해 주는 거고, 육문은 좀 더 이제 고급화된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약간 어색하고 이런 장황한 문장을 좀 자연스럽고 명료하게 다듬는 거를 뜻하는데, 이런 걸 좀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그 사이트 그 앱 있잖아요. 숨은고 그 숨고, 그다음에 그 크몽 재능기부 사이트, 그다음에 그 에세이 리뷰라고, 여기는 제가 이용은 하진 않아봤는데 그 유학 지원서를 전문적으로 교정하는 그런 서비스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숨구나 뭐 이런 데서는 보통 이제 영어 단어 300단어 하는데 10,000원 정도? 에세이 리뷰는 한 100단어 하는데 10,000원 정도? 좀 더 비싸죠? 3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막 이제 급하니까 막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숨고 같은 경우에는 그 거기 제가 뭐 교정 교열을 뭐 어떻게 몇 페이지 뭐 이렇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딱 올리면 거기 견적서들이 이렇게 막 쫙 그 누가 보내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연락을 해서 내가 어떤 뭐 몇 페이지 몇 단어 할 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보내주면 이거 얼마다 이런 식으로 견적을 내면은 그거 가지고 제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A4 7장을 일단 하려고 이제 올렸는데 견적들이 이게 9만원, 10만원, 14만원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이게 숨구에서 온 거거든요.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300단어에 만원인데 나는 한 3만원에서 한 5만원 정도 생각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크몽에서 막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되게 싼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데, 일단은 이 외국인 여자분이진 않겠지만 되게 좀 약간 이 사진이 좀 신뢰가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문의를 했죠. 이렇게 해서 7장인데 이거 얼마냐 하니까, 근데 이때는 여기가 한 지가 얼마 안 됐던 거예요. 후기도 진짜 한 몇 개 없었고 시작한 지가 진짜 한 달도 안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금액이 말도 안 됐어요. 1000단어에 만 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냥 맡겨보자 해가지고 맡겨가지고 저 그때 7장 2만 원에 했거든요. 지금은 조금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신생 업체가 이제 복불복이지만 이용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지, 이것도 되게 사실은 중요해요. 이제 대학교가 내 뭐 점수에 맞고 뭐 이런 데 어느 정도 이제 폭이 나왔다 싶으면은 학비랑 뭐 점수에 맞는 그런 대학원이 남았다 싶으면은 이제 그 중에서 어디로 갈 것인지. 저도 이제 미국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보시면은 여기 이게 플로리다 쪽인데 여기가 이렇게 허리케인이 많이 오나 봐요. 그래가지고 허리케인 영향권이 있다. 그래서 비도 많이 올 때 있고 막 장마 있잖아요.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 여기 텍사스 쪽 여기는 되게 덥대요. 완전 쪄 죽는데요. 뭐 이런 특징이 있고 여기 위쪽에는 되게 춥대요. 여기 특히 위에 메인주 여기랑 이쪽도 되게 칼바람 불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여기 바다 쪽은 해양성 기후로 괜찮은데 여기 시애틀이나 이쪽은 약간 햇빛이 많이 안 비쳐서 약간 영국처럼 그런 약간 우울한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좀 살기 좋은 곳 있죠. 여기 캘리포니아 A 여기는 진짜 비싸대요. 그리고 여기 뉴욕 여기도 뭐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되게 비싸고 요 가운데는 진짜 드넓은 옥수수밭이 펼쳐져 있고 엄청 단조롭다고 하더라고요. 물가도 싼 것 같은데 뭐 그런 단조로움이 또 싫은 사람들은 또 견디지 못할 수도 있다고 뭐 창살 없는 감옥이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건 각각 뭐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아무래도 그래도 한인이 조금 있어야지 좀 살만한 그런 인프라가 있으니까 좀 한국인 인프라가 있으니까 좀 살만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교포들이 순위가 어디가 많은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일단 캘리포니아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뉴욕주, 그다음에 뉴저지, 텍사스, 워싱턴 이렇게 쫙 조지아, 메릴랜드, 하와이 이렇게 쫙 많은데 플로리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건 좀 옛날 자료긴 한데 2010년도 건데 캘리포니아랑 워싱턴, 그다음에 일리노이, 텍사스, 조지아 이렇게 약간 해양 쪽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건 이제 2013년도 자료인데 그래도 이제 수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 별표 있는 거는 그 대사관이랑 영사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 이렇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면은 뭐 행정적인 일 같은 거 할 때 편하겠죠? 그래서 이 얘기 들었어요. 일단은 먹는 거를 한국 거를 먹으면은 여기가 뭐 한국인지 큰 불편함은 없다. 근데 그 H마트가 한국 음식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것만 봐도 이제 교민들이 얼마큼 많이 있는지가 파악이 되는데 이게 캘리포니아는 17개가 있어요. 뭐 애리조나, 텍사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이쪽 동부 쪽에 많네요. 근데 이거 제가 H마트 홈페이지에 찾은 건데 안 나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콜로라도에 H마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구글 맵에서 검색을 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H마트 꼭 근처에 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면은 이제 집값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는 이제 네이버 부동산이 없으니까 미국에도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 보통 유명한 게 이제 진로우랑 리얼터랑 어파트먼트 여기인 것 같더라고요. 이 세 군데에서 검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애들이랑 같이 혹시 가게 되면은 그 학교도 되게 어느 정도 등급이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레이트 스쿨이라는 데서 학교 등급이 여기는 쫙 나오더라고요.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여기는 근데
7, 8등급 높을수록 좋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등급을 참고해서 요거 이제 등급 보고서는 그 배정되는 그 부동산 그 주소에 따라서 배정된 학교가 있어서 이 학교 보고 근처에 있는 부동산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리체닷컴 여기는 이제 뭐 사립도 같이 나온다고 해요. 둘 다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범죄. 여기 범죄율 여기 네이버후드닷컴에는 범죄율이 이렇게 나오고 패밀리 와치독은 성범죄자 조회가 돼요.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집을 얻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집값이 높으면 물가도 높긴 한데 이걸 이제 이 사이트에서는 이제 두 도시랑 이제 그 비교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게 LA랑 그다음에 미주리 이걸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LA가 40%가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기 홈페이지에서 직접 볼까요? 일단 아까 그 미국 집 있는 사이트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캔사스 시티 캔자스 시티 여기가 그 캔자스라는 곳인데 보시면은 한국으로 해서 길을 렌트로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가격이 얼마까지 되고 침대는 그래도 방은 2개는 있어야 되고 화장실은 1.5 그래서 종류가 하우스, 아파트, 타운하우스 여기는 되게 집값이 싸가지고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나오네요. 비싼데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레이트 스쿨에서 여기서 캔사스 미주리 보면은 이렇게 등급이 나와요. 여기 유치원이랑 초등학교, 중등, 고등학교 선택할 수 있어요. 10점 만점에 8점. 그러니까 좋은 데네요. 니치에서도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고요. 여기가 범죄율 나오는 데인데 미주리 크라임 범죄 뭐 선택을 하면 범죄율이 색깔별로 표시가 되잖아요. 여기가 색깔이 진할수록 범죄율이 높은 곳이에요. 범죄율이 좀 안 높은 곳으로 가는 게 좋겠죠? 이게 성범죄자 해야 돼. 미주리주 이렇게 많은 범죄자들이 살다니 무서워요. 봐봐요. 색깔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봐봐요. 여기 범죄자들이 살고 있어요. 이거 누르면은 이름 얼굴이랑 다 떠. 무서워.
생활비 얼마큼 되는지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비교할 수 있는데 어디랑 해볼까요? 서울이랑 한번 해볼까요? 서울이랑 캔자스 시티, 미주리 비교. 미주리가 더 비싸네요, 서울보다. 여기가 진짜 싼다고. 여기 옥수수권 캔자스 시티. 그런데도 서울이 싼 편이네요. 그 2년 동안 돈이 얼마나 드는지를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좀 학비나 이런 것들이 좀 저렴한 데로 좀 가려고 해서 그 27,000달러 정도 1년에? 그러면 2년이면 54,000달러? 그 다음에 집값은 한 이것저것 또 막 들면 한 달에 한 190달러? 그러면 24개월이니까 4,500달러? 그럼 생활비가 한 100달러 정도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하면은 2,400달러? 비행기 표가 한 100만원 정도 왕복으로 하면 200만원? 그러면은 2년 동안 8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이것보다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싶은데 어쨌건 대략적으로 한 8천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기타로 제가 이제 여러 정보들을 알아보는데 좀 알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 검색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그 주별로 이름 넣어가지고 검색을 했어요. 그 유학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거기 그 교포들 모임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마 한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 이런 오픈 카톡방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다음에 대학원 관련된 대학원 유학 준비하는 사람들 모임이 있어요. 여기 이제 박사님들이나 뭐 석사 준비하시는 분들이랑 되게 많이 있어서 엄청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제목으로 검색하시면은 이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비밀번호는 요거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 교포 커뮤니티도 이제 어디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것들 한번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타 제가 정보 얻었던 곳이 이제 미준모라는 그 네이버 카페랑 토플 시험 때문에 유학 캠프, 그다음에 고 해커스 그 사이트에 유학 게시판이 있어요. 토플 게시판도 있지만 거기서 좀 정보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정말 너무 힘들었고요. 근데 진짜 제가 잘 몰라요, 아직. 그래서 더 좀 잘못 알고 있거나 좀 더 알려줄 것이 있으면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봐요. 이 채널의 방향성은 미국에 대한 환상을 지닌 한 사람이 미국에 가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미국에 가서는 미국을 속속들이 보고 듣고 경험해서 나중에는 그 미국에 대한 환상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이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와 비슷하게 미국에 가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정보 공유도 하고요. 우선 목표는 2024년도에 미국 땅을 밟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동안 많은 경험을 하고 영어 실력도 유창하게 만드는 게 꿈입니다. 제가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응원해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꿈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